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7월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보죠. 한국 부동산원 7월 24일 기준인데요. 숨고르기 제가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왜 숨고르기냐? 지난주가 수도권 지역이 0.03%포인트 빠르게 올랐고요. 서울도 0.03이 올랐는데 이번 주 보니까 서울은 0.07에서 0.07, 수도권은 0.07에서 0.06, 오히려 0.01%포인트 살짝 내려갔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0.01 올랐습니다. 전국은 0.02에서 0.02 보합이니까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들어갔다. 지난주는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는 숨고르기 들어갔고요. 한 2주 정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는 서울이 0.07에서 0.08 살짝 올랐고요.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 전국은 0에서 0.01로 조금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 회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은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이번 주 플러스고 여기가 지난주. 요 진한 파란색이 이번 주고요. 파란색, 연한 파란색이 지난주인데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뭐가 있냐? 서울, 경기, 인천, 또 세종. 세종은 6월부터 이제 계속 상승이고 세종은 원래 상승이었고요. 이 네 개 지역은 상승이었는데 지난주에 대전하고요. 충남이 플러스 오른쪽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주 보니까 충북도 0.01, 울산도 0.00으로 마이너스를 탈출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조금씩 마이너스를 탈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 빨간색이네요. 요 빨간색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 마이너스를 탈출하는 노력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지역은 75개에서 74개로 한 개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89개에서 92개로 조금 늘어났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고압은 12개에서 10개고 서울은 0.07에서 0.07인데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인기단지나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0.07에서 0.06 살짝 줄어들었는데요. 북부 지역, 동두천이나 이런 북부 지역들이 하락폭이 컸고요. 하남이나 과천 같은 남부권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0.08에서 0.05로 줄어들었는데요. 미추홀구, 계양구는 하락폭이 크고요. 연수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 중구가는 상승입니다. 연수구, 송도는 회복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청약단지 분석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용산 호반스 및 에디션 청약 경쟁률이요 162대 1이 나왔습니다. 이게 리움도 아니고 엄청 높게 나왔죠. 1순위 65가구 모집에 157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입지와 가격 때문입니다.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좋으니까 많이 몰리죠. 뭐가 좋을까? 입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산역의 주변에 아모레 퍼시픽 건물, LS 건물, 레미안, 레미안 센트럴 파크도 있고요. 레미안도 센트럴도 있고, 프루지오 서밋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다 있는데, 바로 그 프루지오 서밋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인프라 아주 우수하고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평당 4,500만 원, 전용 84가 16억 3천만 원인가 나왔는데 비싸다고요? 아닙니다. 주변 시세가 30% 이상 저렴한데요. 주변은 평당 5,900,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용 84로 환산하면 한 24억, 25억 나올 게 16억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비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에쿠스 리모진 1억 6천짜리가 1억 원에 나오면 저렴한 거지 1억 원이 비싸다고 하면 상대적인 비교지만 아무튼 저렴하게 나오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청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역전세 이제 대출 완화됐습니다. 풀렸습니다. 7월 27일부터 1년간 DSR 완화가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5천만 원 분이 DSR 기존처럼 40% 적용했을 때는 3억 5천만 원 대출이 나왔는데 완화돼서 DTI 60%로 적용되면 5,250만 원.
5억 2,500만 원,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네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대출 받아서 이렇게 상환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전세 문제가 1년 정도 한시적인 문제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가구요, 핀셋 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하위 법령 마련 입법 예고가 되는데 10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토지거래가구의 허가 대상자나 허가 대상 지목,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가지고 핀셋으로 콕 찍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뭐 삼성동, 잠실동 이렇게 뚝뚝 끊어서 지정을 하는데 더 세밀하게 핀셋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 같은 특정 투기 행위자들만 핀셋으로 규제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선의의 다수는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당장은 아닌데 향후에 만약에 규제 지역이 풀렸을 때 토지거래가가 내년 4월에 또는 6월 정도에 뭐 삼성동, 잠실, 목동 이런 데가 풀렸을 때 그래도 정부가 규제로 핀셋으로 규제하고 싶은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거 한번 보죠. 다운계약, 업계약, 과태료 상향. 다운계약이 뭔지 아시죠? 10억을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0억에 계약했는데 계약서는 8억에 쓰는 겁니다. 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 짜고 하는 거고요. 불법입니다. 업계약은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거죠.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12억 원의 계약서를 씁니다. 왜 높이냐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를 12억에 올리면 파는 사람은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니까 상관없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는 좀 더 내지만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볼 수 있어서 불법입니다. 불법이어서 기존에는요, 취득가액,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20%는 똑같고요. 20% 이상은 취득가액이 5%였는데 지금은 20에서 30%는 5%, 30에서 40%는 7%, 40에서 50%는 9%, 50% 이상이 되면 무려 10%. 그러니까 10억이면 10%면 1억이죠.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계약, 다운계약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